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네 번째 경기입니다. 1부는 BGF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전반기 또한 BGF팀이 3대 2로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SK 앵크링팀 좀 간절할 텐데요, 이번 경기. 네, 지금 하위권으로 내려가느냐, 중위권 싸움에 가담하느냐 거의 이번 라운드에 걸려있다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5국에서는 설현준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2대 1로 앞서 있고요. 올해만 두 번의 경기를 펼쳐서 이동훈 선수가 두 판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영구 선수, 오늘 조한승 선수를 만났네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최근 내용으로도 물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영구 선수입니다. 이영구 선수 오늘도 승리를 이어나갈까요? 자, 상대는 만만치 않은 백전노장 조한승 선수고요.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네. 많은 이제 대국을 치러왔던 오랜 상대이기도 하고요. 조한승 선수는 이번 시즌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네, 2승 5패인가요? 사실 조한승 선수도 이렇게 부진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 올해 이제 맥심배 우승 때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리그에서는 부진한 모습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맥심배 4강전에서 이영구 선수에게도 승리한 바 있고요. 자, 서로 양화점을 출발했고 흙이 걸치고 날일자,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3-3 침투에서 백이 날일자를 냈고요. 그 다음에 흙이 벌리자 날일자 오고 다시 흙이 좌상쪽 3-3을 침투한 장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단조롭게 흘러가는데요. 아, 생각났네요. 이런 포석을 지난 라운드에 이영구 선수가 강승민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네. 위아래는 바뀌었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진행이 나왔었죠. 당시 강승민 선수는 귀 이 쪽으로 선을 붙여서 붙여갔고요. 이렇게 끼우는 진행이 나왔었죠. 네. 최근에 이런 얘기 제가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운동 레스토랑 했는지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조한승 선수의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한승 선수의 장점이 포석에서의 유연한 유연하게 판을 짜고 그러면서 상대 이렇게 부드럽게 판을 짜는 것 초반에 강점이 있다라는 평을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거의 모든 기사들이 인공지능 포석을 연구하고 어쩔 수 없이 흐름이 이쪽에서 그렇게 판을 안 짜려고 해도 상대가 인공지능의 수법을 들고 나오면 네.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판들이 뭐 인공지능의 수법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한승 선수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조금 뭐 약간 빛을 잃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누구랑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조한승 선수는 판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부드럽게 유연하게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고 싶어도 상대가 3-3 들어오고 상대가 인공지능 수법을 자꾸 두고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또 판이 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둑이 뭐 한 사람이 마음대로 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거의 모든 선수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수법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엔 상대 수에 또 맞춰 가야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기풍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제 이세돌 선수에게도 이런 것은 조금 적용이 되는 것이 이세돌 선수도 정형화된 보석, 연구된 보석보다는 본인의 방식대로 좀 비틀고 판을 어지럽게 만든다거나 결국 자기가 이제 주도해서 포석을 짜나가는 스타일인데
결국 최근에 시합들을 보면 거의 이제 상대들이 연구된 수법, 인공지능 수법을 들고 나오면 결국은 본인의 의도대로 판을 못 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조진석 해설위원도 네. 해석에서 다양한 시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은 하다가도 이제 그래도 그냥 제 나름의 바둑을 두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깊게 파고들고 있지는 않고 그냥 선수들이 연구하는 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본다든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붙여서 강승민 선수와 같은 네. 수를 또 선택을 하게 됐네요. 이영구 선수도 그때 그 바둑이 당장 떠오를 네. 텐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서로 초반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썼고 결국은 끼워서 이런 진행이 나왔었고요. 네. 네, 이런 진행이 나왔었고요. 결국 똑같이 두어 갈까요? 이겼던 바둑이니까 즐거운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네. 굳이 이겼던 쪽에서 그런 진행을 피하고 또 바꿔갈 필요는 없겠고요. 조한승 선수도 그 바둑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영구 선수와의 대국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영구 선수 최근 바둑은 어느 정도 좀 훑어봤겠죠. 지금 두어지고 있는 수수는 하나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흙이 먼저 굳혀져 있고 또 벌려져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백이 두어도 백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흙 모양이 커지는 걸 또 사전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또 만족을 하는 것이고요. 네, 흙집은 분명히 우하 쪽에 튼실하게 아주 착실하게 집이 나죠. 네. 다만 흙의 모양이 커지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흙의 모양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흙의 모양이 커지는 것이 백의 이 시음수와 저침수로 인해서 이제는 백이 수순만 되면은 실리는 흙이 차지를 했지만 큰 집은 허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백의 자랑입니다. 네. 연구가 됐나요? 자, 그때와는 다른 수를 두고 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영구 선수가 그 바둑을 두고 나서 인공지능으로 그 복귀 프로그램을 돌려봤겠네요. 그랬겠네요. 네, 지금 딱 이 수를 보니까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딱 드네요. 이 프로기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대국도 가능하지만 복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두면 꼭 그 프로그램으로 꼭 검토를 해봅니다. 네. 자, 흙도 활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늘어두었고 네, 백은 지금 변으로 연타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젖히거나 하더라도 끊게 되면 이곳이 백이 다 단수, 한 칸 띄면서 모두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흙이 훨씬 피곤합니다. 네. 지금 늘어둔 수는 정수이자 활용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비한 수고요. 백은 젖혀서 이제 우하 쪽은 흙 모양이 좋아졌지만 백은 우상 쪽에서 좋은 모양을 갖추고
넓게 봐서는 이 석점을 좀 공략하자 이런 뜻이고요. 이 한 점을 늘어두는 것도 좋은 자리지만 백이 먼저 호구 치거나 먼저 다가가게 되면 석점이 급해지니까 우선은 이 한 점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안정을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3립 이전이라 사실 좁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은 두텁게 안정시켜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만큼 또 우하기에서 많은 악수를 또 얻어냈으니까요. 네, 여기 득을 본 만큼 사실 조금 욕심이 많은 기사라면 저는 여기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늘어서 차지할 거 다 차지한 다음에 수습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지금은 여기 백이 단수 치지 않은 곳 늘었기 때문에 우하에서는 얻을 것 얻었고 이 돌만 안정시키면 변의 이 흑 한 점은 조금 다치더라도 괜찮다 이런 판단입니다. 조한승 선수다운 좀 뭐랄까요 급박하게 이끌고 가기보다는 지킬 거 지키면서 천천히 유유하게 가는 한 수라고 할까요? 자, 백은 이어서 우변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요? 어딘가 단수 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면서 아직 이 돌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뭐 이선 내려선다든지 해서 천천히 압박할 수 있고요. 중앙 쪽으로 가네요. 또 빵따냄을 주기에는 백이 너무 두터워서 하나 살려두었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선 쪽으로 하나 미는 것이 듣고 있죠. 여기를 밀면 다음에 넘는 수를 보고 있어서 흙이 치받게 되면 중앙까지 단수를 쳐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호호. 재미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된다면 성공한다면 상당히 그럴듯한 맥점으로 보입니다. 지금 딱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가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를 우선 봐야 되잖아요. 네. 아예 여기를 젖히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막아주면 이것은 걸려요. 이렇게 막을 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오면 단수가 네. 되니까. 이렇게 두어도 단수 치고 축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냥 삼선으로 민다면 뭐가 싫었을까요? 결국은 비슷하게 됐을 것 같네요. 지금도 이렇게 끊고 젖히면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뚫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 칸 뛰거나 이렇게 늘어서. 이런 진행이라면 전형적인 실리와 세력의 갈림이네요. 네, 백도 우변 쪽이 잘 타개가 됐고 흙도 중앙 쪽은 훨씬 두터워졌는데 하변을 누가 오느냐가 중요해지겠네요. 자, 이때 그냥 이곳을 막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흙에 공배가 두 개가 비어 있어서 이것은 막았을 때 여기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먼저 잡히죠. 네. 그래서 먼저 젖히는 것이 기묘하고요. 막으면 그때 딱 맞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서 이건 나오는 것은 흙의 파탄이죠.
결국은 젖힐 때 흙이 이렇게 받게 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지켜둘까요? 지켜두고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된다면 우변에 벌려져 있던 흙 모양은 다 깼고요. 네. 대신 흙도 정말 튼튼하고 또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키는 수까지가 크고요. 하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흙이 손을 빼서 여기 올 수 있다면 하변 쪽 모양은 상당히 좋아지고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이 좀 시달림을 받을 수가 네. 있거든요. 여섯, 일곱, 늘어서 두네요. 한 칸 띄는 것보다는 늘어서 두는 게 중앙 쪽으로 좀 더 힘이 강하다고 본 거고요. 백도 가일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변으로 끊는 수가 지금 가능한 거죠. 네, 여기도 물론 두고 싶은 자리긴 한데 하변 쪽도요. 끄는 수가 둘, 셋, 후수지만 엄청나게 두텁고 큽니다. 아니, 뭐 하변으로 오는 것도 없는 건 아닌데 이 수가 워낙 두텁고 이영구 선수의 기풍에도 이렇게 두터운 수가 더 맞고요. 집으로도 크고요. 자, 흙은 우상귀를 어떻게 좀 가일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손을 뺄까요? 계속 두터움 위주로 가네요. 네. 단수치고 나오는 것은 있지만 이렇게 두면 그때 빵따냄을 우선 얻어냈기 때문에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해서 수습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이 손 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도를 뭐 공격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영우 선수 입장에서도 흙이 한 수를 둔 이상은 이도를 억지로 이렇게 뭐 차단해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약점을 지켰기 때문에 하변 쪽으로 먼저 가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어, 네, 방향은 그쪽인데 좀 더 타이트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흙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해도 네,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중복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네. 어떻게 봤던 간에 활용이 됐다라는 뜻이고 이영구 선수의 한 수 한 수가 뭔가 자신의 차 있는 느낌? 이런 수도 그렇고요. 여기 붙여간 수도 그렇고 보통 야구 선수들 특히 타자들이 이제 한창 잘 맞을 때 야구공이 뭐 축구공처럼 크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때렸을 때 잘 맞는다는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네. 하는데 이영구 선수가 약간 그런 상태 같아요. 타자로 치면 공이 크게 보이는 느낌. 바둑을 둘 때도 수가 잘 보이고 그 자신이 두는 수에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오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고민이네요. 조한승 선수도 가장 쉽게 받는 수는 뭐 젖히고 늘어두면 제일 무난한데 벌리는 형태가 나왔을 때 또는 밀어가더라도 활용당한 형태가 되어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가서는 것이 이제 최강이긴 한데 다가서기에는 뭐 젖히는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백이 활용 수단이 있어서 꾹 참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는 우선 잽을 하나 네. 성공을 시켰죠. 이제는 뭐 이런 정도 또는 뭐 바짝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로 두고 다음에 늘거나 하는 수를 보는 것도 있겠고요. 백은 우변에서 성공적으로 선수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변의 큰 모양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집으로는 많이 좀
벌어둔 상태거든요. 우변도 그렇고 상변 가능성도 있고. 삼십 초. 하나, 둘, 셋. 지금은 고저 장단을 맞춰서 높게 가는 네. 것도 괜찮아 보여요. 바짝 다가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딱 그 가운데 사이네요. 높게와 바짝이 아니고 딱 적당하게. 이런 바둑은 베개 입장에서는 좀 아웃복싱 스타일로 둬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흙이 두터운 곳이기 때문에 강하게 부딪혀서 전투를 벌이는 것보다는 좀 빨리 안정시키고 네. 집으로 승부하는 바둑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죠. 좀. 하나, 둘, 셋, 작은 이 바둑을 다섯. 이 우변에 있는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반대로 흙의 입장에서는 그것 정반대로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 두터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좋고 이 두 점의 공격에 이 두터움이 사용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두터움은 집으로 환산하면 몇 집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투가 일어났을 때 벽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요. 지금은 조한승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구해가고 있죠. 이 부친수도 그렇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자, 이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 그리고 강하게는 또 위로 젖혀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물러나게 되면 안으로 받게 되면 흙이 붙여서 가는 것이 후속 수단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은 백이 너무나도 당한 형태죠. 흙의 형태는 탄력을 띠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자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흙의 벽 쪽으로 백의 돌이 여섯, 행마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흙의 입장에서는 붙여가는 것이 후속 수단이고요. 백은 있는 수와 삼선 막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삼선을 막게 되면 좀 복잡한 전투, 돌과 돌이 좀 얽혀서 둘, 전투가 바로 되겠고요. 넷, 다섯, 있게 되면 타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두고 나와서 이쪽을 끊는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만족이거든요. 선수로 귀를 파냈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두어서 좀 두텀을 지웠다라고 본다면 부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 또 이런 진행을 택할 수도 있고요. 네. 가장 최강으로 버틴다면 역시 맞고 전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밀어간다든지 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좀 더 바둑 내용으로는 좀 재밌게 흘러갈 가능성이 네. 크겠네요. 일곱, 여덟, 네. 흑도 우변의 그 세력을 이용하려면 전투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흙은 지금 어찌 보면 바라는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어지러워지고 네. 복잡해지고 전투로 가는 게 흙이 취해야 할 작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제가 깜빡하고 좀.
이쪽으로 끊는 수가 좀 있어요. 이쪽으로 끊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고 축 관계가 조금 있는데 이렇게 둔 다음에 가장 쉽게는 귀에서 사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흙이 좀 불만이고요. 네. 이쪽을 끊고 이런 곳을 나가서 두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축도 축이 백이 유리해서 이 변화를 그래서 선택을 못했군요. 축이 유리하면 이런 변화도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이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수 치는 건 좀 싱겁거든요. 이렇게 씌워서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살아버리면 좌변 쪽에도 피해를 또 받기 때문에 백이 사는 데에만 집중해서 만약에 그냥 쌈짓뜨고라도 살면 흙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판을 키워놓고 그리고 뭐 나래자라든지 단수 치고 나가서 좀 크게 판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이영구 선수의 이 붙임수에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감을 비슷한 느낌을 얻었나요? 좀 네. 주네요. 여기에 활용 수단 또는 나가는 수 맛을 남겨놓고 보류한 채 이제 백돌에 붙여갑니다. 보통은 약한 돌 또는 공격하려는 돌에 붙이지 말라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이론이기는 한데요. 감각적인 한 수입니다. 지금은 30초. 하나, 둘, 백은 늘어서 둔다면 다섯, 여섯. 이 수를 교환하게 만들 수 있으면 백이 괜찮거든요. 네. 두 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늘면 백도 교환하지 않고 우선은 그냥 막아가겠네요. 백은 수단을 강구해서 흙으로 하여금 이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좀 깔끔하게 좀 해결이 되니까요. 네, 좌변 않고요. 그렇죠. 좌변이 해결되면 하변 수습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요. 이영구 선수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부분은 여기를 단수 치는 것도 지금 최강수 다섯,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섯, 일곱. 정말이네요. 이으면 여기를 늘고요. 근데 이 형태는 아니요. 바꿔치기는 아닐까요? 근데 저도 순간 깜빡한 게 미는 것은 이 그림이 나오면 이건 흙이 좀 부담이에요. 102점보다 흙 5점이 좀 더 위험합니다. 수상전을 하기에는. 자, 그런데 이수가 있는데요. 이영구 선수도 이수를 깜빡한 게 아닐까요? 하나, 둘,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넘을 수가 다섯, 여섯, 뭐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계속 못 본 수들이 나오네요. 이수가 있긴 한데 다시 끊어가면은 된다는 뜻이네요.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영구 선수는 최강수를 들고 나왔고 단순히 미는 것은 이 수상전은 흙이 좀 만만치 않아요. 젖히고 늘어도 백이 먼저 수를 조여가는 순간 이 수상전은 오히려 흙이 부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단수를 먼저 쳐두나요? 이 변화인데요. 버릴까요? 네, 뭐 바꿔치기 같은 그림이 나오겠네요. 여덟.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변 모양이 일단락이 되고 전투는 좌하기로 옮겨갔습니다. 자, BGF와 SK 앵크린의 8라운드 네 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SK 앵크린의 이영구 선수와 BGF의 조한승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반상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흙이 그냥 젖히고 여기를
젖혔어요. 그리고 백이 끄는 장면이고요. 흑이 2단수를 지금 아꼈거든요. 그래서 이었을 때 백에게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잊고 바꿔치기의 형태로 네.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백은 좌하 실리를, 흑은 큰 중앙축 두터움을 얻는 진행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을 때 양단수의 형태이긴 하지만 빵따냄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빵따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잊고 나면 이 빵따냄의 가치는 백을 공격하지 못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자, 이영우 선수가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고민이 많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계속 시간 내가 몇 개 남았지 이렇게 네. 슬쩍 시계를 보는 게 두 가지의 길을 모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흑이 단수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반발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네. 양단수로 빵따냄을 허용하더라도 백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이 형태라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초읽기를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마지막 한 번이 남았고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전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선택의 기로고 여기서 타협으로 바꿔치기를 선택하느냐, 최강으로 전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둑의 골격, 바둑의 내용, 앞으로의 전개 다 달라지거든요. 단수를 치는 순간 좀 험악해집니다, 바둑이. 계속 몸싸움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겠죠. 잊게 되면 무난한 흐름으로 흑은 모양, 백은 실리로 가게 되고요. 간결해지겠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자, 역시 끊었습니다. 반발을 합니다. 왠지 반발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이 형태는 왜냐면 딱 봐도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거든요. 빵따냄이긴 하지만 나중에 단수 치면 결국 이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두터운 형태가 아니에요. 자, 지금 속기대국 보고 있는 사이 장고대국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김승재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자, 상대 전적은 홍성지 선수가 2대 9로 네. 많이 밀려 있었는데 자, 절대 열세의 상대 전적이었는데요. 홍성지 네. 선수가 승리했군요. 어찌 보면 정말 천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상대 전적의 열세를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팀이 정말 중요할 때 1승을 거뒀고요. 잠깐 1부가 끝나고 검도실에 가보니까 그때도 홍성지 선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구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SK 앵크린 다시 한번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판을 홍성지 선수가 잡아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본 건데 이 상대 전적은 15승 11패로 이영구 선수가 앞서 있는데 KB리그에서는 7번 만나서 7번 모두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KB 한국 리그에서는 그만큼 이영구 선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조한승 선수에게는 7전 7승은 좀 놀랍네요. 둘, 셋, 자, 백이 빵따냄을 허용하고 있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뭔가 백이 순조로운 진행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여기 양단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언제든지 백이 넘을 수 있는 길이 있고 흑이 오히려 몰리는 네. 진행이 됩니다. 일단 백 입장에서는 흑이 두는 대로 좀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좀 네. 쉽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라면 지금 백이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둘 것 같아요. 일단 흑이 행마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는 게 가장 보통이긴 한 단수. 여기를 따내게 이견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견을 해주는 순간 넘는 수가 생기니까 백이 편해지고 중앙 쪽 공배도 이 따내는 수로 비어버리니까 백이 행마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지금 둔 수는 느는 수와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백에게 행마의 리듬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내나요? 아, 아홉, 밀어갑니까?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자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백돌이 타게만 된다면 우변에 있는 흑세력은 전부 다 지워지겠는데요. 네, 백돌이 타개가 되면서 이런 곳에 하나 더 오게 되면 거의 두터움의 빛을 잃는다고 봐야죠. 뭐 흙이 욕심 같아서는 이 돌도 타개하고 여기도 따내고 뭐 나들자 정도로 두어서 집을 좀 붙이고 싶은데 살점을 붙이고 싶은데 다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좀 두터움이 많이 빛을 잃는 다섯,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곱, 백도 어느 정도 선까지 밀어야 되는지가 좀 어렵네요. 여기 두고 날일자 한다면 뭐 공격권에서는 벗어나는 이 백돌은 공격권에서 벗어나게 되겠고요. 가장 쉬운 행마입니다. 가장 쉽고도 이 정도로 백이 괜찮아 보여요. 다음에 날일자 씌우는 수가 워낙 저로점이기 때문에 흙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정도라면 하변에서 백이 상당히 좋은 자세로 그리고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탈출해 나왔고 넷, 흙의 두터움은 다 지워졌죠.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까지 있습니까? 진리로 정말 큰 자리인데요. 네, 실리에 민감하네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두었다면 그냥 가장 쉽게 이렇게 뒀을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이어둡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이선으로 밀어갈 때가 좀 기분이 좋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 상당히 민감한 수인 거죠. 여기를 저는 안 두었을 거라는 거는 이렇게 흙이 따내주는 것은 언제든지 사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안전한 쪽의 행마를 이제 본 거고요. 이영구 선수는 집으로 이제 이 돌이 살아나간 다음에 하나, 미는 수가 좀 매력적이라는 거죠. 막으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붙여주는 수가 아주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젖혀갔네요. 젖혔네요. 그러니까 이 수를 하니까 흙도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넘는 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를 젖히면 여기까지 젖혀갈 생각인가요, 혹시? 초강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때 또 노련하게 응수를 묻고 있죠. 막을 수는 없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물러나서 받아야 되는데 우선 집으로 득을 볼 건 다 보고 그 다음에 싸울지 어떻게 할지 행마를 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바로 막기에는 끊기는 단점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응수를 했고요.
설마 젖히면 이렇게까지 끊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강수 중에 정말 초강수인데 백의 자충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용구 선수는 뭐 그것보다도 그 걱정이 아니라 먼저 끊어서 누가 곤만지 보자 지금 이런 네. 뜻이네요. 또 좀 자세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공배가 꽉 차 있어서 네. 다음에 백이 단수 치고 젖히는 형태가 나오면 흙의 공배도 꽉 차 있고 눈 모양도 없어집니다. 형태 좋게 한 칸 띄었고요. 흙도 모양이 괜찮은 게 여기를 단수 치고 젖히는 순간 완생의 형태를 띠잖아요. 네. 그리고 백에게도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완생이기 때문에 네. 백이 이수로는 그냥 밀었으면 아마 젖히는 수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아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칠리 쪽으로 무게를 실은 수인데 전투에 있어서는 백이 흙이 마음 놓고 단수를 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백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근데 계속 한 수 한 수가 어렵겠습니다. 자, 백은 당장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 칸 뛰어서 흙진영 안에서 집을 안영을 마련하자라고 네. 하고 있고요. 흙은 또 어디서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공격을 계속하는 것도 있는데 네. 공격을 하다가 그냥 살려주게 되면 또 괜히 건드리는 셈이 되고요. 먼저 아생연후 살타의 격언에 이제 충실한 수는 이렇게 두어서 이도를 완벽하게 이제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추를 좀 결정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네. 또 그 자리 자체가 좌기에 있는 백도를 좀 공격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두면서 백으로 하여금 응수를 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반대쪽으로 선택을 합니까? 모양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 나중에 들여다보는 수가 남아 있어서 백이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흙이 또 어딘가를 이제 놓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런 곳은 흙이 차단을 할 생각이면 단수가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어차피 백은 한 점을 잡아야 하고요. 네, 단수 치는 것은 그 다음에 백이 패로 넘자고 하는 수단이 남아 있어서요. 자, 지금은 그런데 조한승 선수의 이 한 칸 뛴 작전은 마지막 이도를 공격하자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좌변에서 자리를 잡고 길게 가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교환들 아예 안 하죠. 네, 공격에는 별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좌변 안정하고 집 지킬 거 지키고 정비해서 좀 다시 긴 바둑으로 좀 유유하게 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수는 단수치고
여기서 그냥 안정시켜두는 편이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흑이 선수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자리는 잡았지만 좌변이 큰 집이 나는 네. 곳은 아니기 때문에 한 수 투자한 것 치고는 선수를 100에게 넘겨주었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뭐 붙이거나 네, 좀 당하는 맛이 있어서 방향이 이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바둑 이 길이로만 본다면 좌변이 넓은 곳이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돌이 간 거긴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좁디 좁은 저하계 쪽이 더 요소였습니다. 좁지만 게다가 삶- 자리를 잡는 모양이 좀 괜찮았고요. 네, 좁지만 삶을 확실히 확보하면서 음.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네. 지금은 넓은 쪽으로 향했지만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은 이곳을 정리한 후에 상변 쪽 경영이 중요해졌습니다. 상변에서 어느 정도 집을 붙일 수 있다면 하나, 백이 괜찮아 보이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아, 너무 괴롭히네요. 이거 받아달라는 뜻이거든요. 받아주면 뭐 젖히는 수까지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이득 볼 거 다 보고 활용을 한 다음에 상변 쪽으로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흙집이 너무 늘려졌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집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네, 게다가 이곳저곳에서 백에게 좀 시달림 또는 이런 활용을 다 받아줘야 된다면 역시 둘, 돌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더 괴롭힌다면 끊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수를 쳐달라는 뜻이죠. 단수를 쳐준다면 이것은 4선 단수 또는 2선 젖히는 수, 뭐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흑이 좀 너무 많이 당해서 못 견딜 것 같고요. 네. 여기를 끊으면 아마 흑도 최강으로 이렇게 반발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수익기와 담력이 필요한 백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 네, 그래서 그냥 젖히는 정도로만 해도 이 한 칸 띄는 수도 활용을 했고 또 벽을 어느 정도 쌓고 상변으로 가자 이런 작전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상귀도 아직 좀 정리가 덜 됐는데요. 네. 백은 뭐 둔다면 여기 치고 나와서 이돌을 공략하는 수는 있는데 지금 네. 국면에서는 굳이 이돌 공략보다는 상변 경영이 백에게 있어서는 좀 더 현명한 작전인 것 같아요. 여섯, 집으로 가야 되는 바둑입니다. 백은. 조한승 선수도 꾹꾹 참아두는 거죠. 지금 사실 보통 같으면 어느 시점에선가 반발을 하고 싶기도 한데 우선 그래도 집이 되는 곳을 다섯, 이제 좌변 쪽을 집으로 만들었고 여덟, 네, 상변을 가죠. 여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 예를 들면 여기를 나와서 이 석점을 공략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변을 견제하는 이런 작전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에게 좀 공배 연결을 강요하는 수일까요? 네, 연결을 하면 상변 집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중앙 쪽에 뭔가 조금 발언권 그리고
백이 이런 곳을 끊어왔을 때에도 마지막 하나, 뭔가 도움이 멀리서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강수입니다. 그냥 한 칸이나 뭐 두 칸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흑의 약점을 만들어서 치받을 수도 있겠고요. 이 막는 것은 바로 끊어갈 수가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강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백이 하변이 못 살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둘 수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한 칸을 띄게 되면 이곳은 차단이 되어 있고 하나, 둘, 물론 느는 수가 선수라서 넷, 꽤 탄력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다섯, 중앙에서 복잡한 전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 험악해지겠는데요, 이거는. 순식간에 전투가 게다가 벌어지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백이 잘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단수 치고 나올 때 설마 이 수를 먼저 밀 수 있는 걸 깜빡한 건 아니겠죠? 그냥 나와야 된다면 백이 선수로 뭐 단수 치거나 씌워서 단수 칠까요?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런데 둘, 셋, 넷, 여기를 먼저 밀리게 되면 이어야 되나요? 네, 이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행마가 완전히 다르죠. 흑이 선수로 행마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영구 선수가 지금 조한승 선수가 꼭 누르면서 이 작정을 한 것이 괜찮은 거야, 맞아? 네. 여기까지 붙일 수가 있는 거 맞나?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두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먼저 이쪽으로 공략해 갑니다. 이건 흑이 괴롭죠. 그런데 차이점은 밀어갔을 때 여길 두는 건 안 되죠. 단수로 잡히니까. 네. 하나, 그렇다고 둘, 셋, 젖히는 것은 다시 한번 막혀서요. 네, 이건 빵따네 모형이라 아까와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이 먼저 두더라도 이것은 흑의 탄력이 넘쳐요. 아, 이때 어떡하죠? 그렇다면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흑이 선수를 잡고 여러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뭐 씌워서 버리고 하변을 뭐 잡으러 가는 작전도 가능하겠고, 뭐 한 칸을 띄워서 이 안에서 계속 변화를 구할 수도 있겠고요. 생각했던 것 이영구 선수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림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지금 미는 수를 당하는 줄 알았더라면 아마 둘,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정말 그렇게 됩니까? 이거는 흐름이 좀 이상해졌어요. 네, 이거는 빵따nem을 허용하고 두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네. 이거는 백이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면 물론 백이 먼저 이도를 뭐 공격하는 흐름은 되겠지만 빵따nem을 했기 때문에 안용이 풍부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게다가 하변백도 많이 위험해질 것 같고요.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 네. 아, 이건 이상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한승 선수도 이후의 행마를 끝까지 생각한 후에 작수를 합니다. 외길수수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마를 또 끝까지 생각을 하죠. 네, 따내고 이렇게 한 칸 뛴 이후의 변화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변 쪽도 나중에 뭐 쌍립 정도 돌이 더 오면
그다음에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짧은 초읽기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겠죠. 백이 좀 사서 어려운 흐름으로 지금 좀 고생하면서 가는 느낌이죠. 붙이지 않고 쉽게 두었다라면 백이 나쁘진 않은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뭐 긴 흐름이었겠습니다만 이것은 복잡해지긴 했지만 백이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빵단에 모형하면서 상변 쪽은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 그러네요. 네, 이제 집이 커질 일은 없고요. 오히려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전체도 못 살아 있어서 네. 백이 상당히 좀 네, 성가신 곳이 많아요. 여섯, 일곱, 어, 지금 무서운 노림이네요. 어떤 뜻인가요? 쪽이 흙이 조심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런 곳이 듣고 있죠. 네. 이런 것도 듣고 있죠. 바로 나와 끊는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조한승 선수도 자 이거는 바로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하나, 둘, 축이 안 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아까 호구로 받는 것은 여기 선수 듣고 치반수 선수 들었으면 딱 정말 그 모양으로 잡히는 거였죠. 네. 꽉꽉 막아버리면 흙이 세 수밖에 없어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래도 여기 듣는 것은 있지만 마지막, 이 한 수만 들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섯, 백도 섣불리 건드렸다가 안 되는 날엔 전체가 잡힐 수가 있어서 이거 확실히 수익기가 되지 않으면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승부가 날 수가 있습니다. 흙이 따로 다르게 반발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근데 여기가 다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 다음에 뭔가가 있어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승부가 엄청난 요석이니까요. 자, 받았고요. 뭐가 없으면 백도 건드려서 득본 게 전혀 없습니다. 누구의 수익기가 정확할까요? 저는 아직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여기를 흙이 미는 곳에 돌이 오는 순간 당장 단수치고 장문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잘 안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행을 하지 못했네요. 자, 백이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흙이 받아두면 당장 백이 손 빼면 한 칸 뛰고 잡으러 가면 이제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백이 뭐 넘는다거나 이도를 돌보면 이제는 선수를 흙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 상변 침투할 수도 있고 백의 넓은 곳을 흙이 즐겁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자, 백이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다 이 붙인 수로 인한 지금 네. 후폭풍이에요. 하변을 안 받는 건 좀 무리겠죠. 안 받고 이렇게 가기에는 자, 이수 절대 선수고요. 한 집밖에 안 나 있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건 거의 잡힐 것 같아요. 잡힌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넘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순간 승률 그래프가 흙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은 흐름 자체가요. 여기는 끝내기로는 크지만 지금 끝내기를
하고 있을 시점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곳을 놔두고 후수로 여기를 건너가고 있어야 된다는 흐름이 백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백도 우상기흑과 좀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는 없을까요? 그쪽으로 뭔가 이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우상기돌도 그렇고 중앙돌도 그렇고 약한 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수습이 어렵지 않은 돌들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우선은 그쪽에서부터 전단을 구할 수밖에 네. 없다고 본 거네요. 우상을 압박하면서 중앙을 자연스럽게 구출해 오자. 문제는 흑이 뭐 언제가 됐건 이런 곳 들어오면 정말 골치 아픈데요. 네. 뭐 연결은 되겠지만 상변집은 볼품없이 마지막 줄어들 테고요. 둘, 셋. 리와인드를 시켜보면 백이 좌변 쪽을 누르고 상변을 간 상황에서는 백집이 꽤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흑이 두 칸 띄었을 때 받아주더라도 어느 정도 집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붙이는 바람에 당할 거 다 당하고 후수로 여기를 넘어가고 있어야 되는 네.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백이 당연히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묘하게 풀어가는데요. 자, 상변 압박과 중앙 석점 살려나오는 것을 맛보기로 하자라는 작전입니다. BGF와 SK 앵크린의 8라운드 네 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